2022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알고 싶은 사람은 이 영상을 꼭 봐야 합니다. 2022년 집값에 대해 상승을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하락을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2022년 집값 상승할까 하락할까 궁금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이제 하락할 때가 됐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니 올해도 주택 가격은 무조건 상승한다. 이런 식의 단순한 이유로 집값 상승 하락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 상승 하락을 만드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집값 상승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주택 공급 부족입니다. 2022년도는 전국적으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시기입니다. 2022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29만 호입니다. 작년 32만 호 대비 3만 호가량 입주 물량이 줄어듭니다. 입주 물량이 더 많았던 작년에도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올해도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 예측하는 것이죠. 특히 서울의 입주 물량은 2021년도 약 4만 7천 호, 2022년도 약 2만 5천 호입니다. 올해 입주 물량이 작년 대비 2만 2천 호가량 줄어듭니다. 비율로 보면 작년 대비 입주 물량이 5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수 없다고 예측하고 있는 것이죠. 집값 상승 요인 두 번째는 정비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정비사업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신속 통합기획, 소규모 재개발 등 서울 도심의 다양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비사업이 투자 수요를 유입시켜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집값 상승 요인 세 번째는 전월세 시장의 불안입니다. 임대차 3법, 공급 부족 등으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합니다. 특히 올해 8월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 매물이 시장에 나옵니다. 싼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이 전월세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 높은 가격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월세 가격은 급등하게 됩니다. 또한 전월세 가격 급등은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집값 상승 요인 네 번째는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지표인 M1, M2 통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M2 대비 M1의 비율, M1 나누기 M2 값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증가하고 있습니다. M1 통화는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통화라고 보면 되고 M2 통화는 2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통화라고 보면 됩니다. M2 대비 M1 통화가 많다는 것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많다는 뜻입니다.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많기 때문에 이 현금이 자산 시장으로 유입되면 자산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이 20조 원 가량 풀릴 것으로 추산됩니다. 과거 2008년도는 전 세계가 경제 위기가 와서 집값이 하락했지만 지금은 현금이 남아 돌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2021년도 한국 수출 6,645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시중에 도는 자금의 상당수가 부동산으로 재투자되면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값 상승 요인 다섯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급망의 불균형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건설에 필요한 철근, 시멘트, 기름 등의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주택 건설 비용을 증가시키고 주택 분양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분양 가격의 상승은 기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원자재 가격 폭등이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5가지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집값이 올해는 상승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중 가장 큰 요인은 당연히 주택 공급 부족이겠지요. 집값 상승 요인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하락 요인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 하락 요인 첫 번째는 금리 인상입니다. 미국 페드에서 올해 금리를 두세 차례 인상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도 같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한국은행이 미리 금리 인상을 2번 한 이유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것입니다. 금리 인상은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이자 부담은 주거 비용을 증가시키고 부동산 보유, 매수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집값 하락 요인 두 번째는 대출 규제입니다.
정부에서 2022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4%에서 5%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2021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6%가 넘습니다. 2021년 대비 2022년도 대출 한도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3일부터 대출 총액이 2억 원이 넘는 경우 DSR 40% 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2022년 6월 1일부터는 대출 총액이 1억이 넘는 경우 DSR 40% 규제가 시행됩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주택 매수 수요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의 감소는 집값 하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집값 하락 요인 세 번째는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입니다. 2021년 12월 KB부동산 월간 주택 가격 동향 시계열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년 말 대비 20.1% 상승했습니다. 2021년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KB부동산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6년 이후 역대 네 번째로 높습니다. 1999년 32.28%로 많이 올랐고 2002년 22.78%, 1989년 20.2%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버블 7 지역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던 2006년의 상승률 13.75%보다 높습니다. 높은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으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은 힘들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 요인 네 번째는 거래량 감소입니다. 현재 매수 심리가 죽어서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부동산 하락장이 시작될 때 거래량이 급격히 줄면서 가격 하락이 시작됩니다. 최근에 대표적인 케이스로 대구가 이렇습니다. 대구는 2020년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가격이 급등했고 2021년 초반부터 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매매 증감률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하락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전국이 9월 대출 규제 이후 매수 심리가 죽었고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거래량 감소를 하락의 전조 현상으로 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하락 요인으로 가계부채를 언급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대출 규제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 요인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집값 상승 요인은 주택 공급 부족, 정비사업, 전월세 시장의 불안, 유동성, 인플레이션 등이 있습니다. 집값 하락 요인은 금리 인상, 대출 규제,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 거래량 감소 등이 있습니다. 과연 부동산 전문가들은 상승 하락 중 어디에 손을 많이 들었을까요? 상승에 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전문가 10명 중 5명이 상승, 2명이 보합, 3명이 하락에 손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주택 공급이 주택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은 DSR 40% 제한, 신용대출 제한, ATV 제한 등의 대출 규제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의 세금 규제까지 규제 종합 선물 세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사고 싶어도 현금을 많이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 대선 이벤트가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동산 시장 참여자 모두가 관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선 이후 정책 방향을 보고 주택 거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한번 대선 후보별 부동산 정책과 이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